전에 있었던 데는 장애인 시설이라서 호봉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호봉수가 없이 그냥 처음 여기 120만 원대.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집에 갔을 때는 아무도 없고 혼자 그냥 TV를 보든지 핸드폰을 만지든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되려면 결국은 총 운영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것은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한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아동들을 주로 돌보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지역 아동센터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김모 씨는 오래전 아이 아빠와 헤어진 뒤 지금은 중학생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아이의 양육 문제였습니다. 일을 나가면 어린 딸아이가 집에 홀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김 씨의 고민을 풀어준 게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이를 아동센터에 맡기게 되면서 안심하고 생계전선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었죠. 제대로 일도 못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러고 나면 어떤 방과후나 무슨 학원을 보냈어야 어딘가를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 김 씨의 딸 희정양은 다행히 아동센터에 잘 적응했습니다. 학업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중학생이 되자 성적도 부쩍 올랐습니다. 아동센터에 대한 희정양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만약에 아동센터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놀았겠죠. 안 좋은 애들이랑 막 놀고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싸움하고 다닐 것 같아요.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하교 시각이 지나자 아동센터가 부산해졌습니다. 아동센터 이곳 저곳에서 또래들과 자유롭게 놀이를 즐기고 어떤 아이들은 운동을 하며 방과후를 보냅니다. 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우고 있는 중창 솜씨도 제법입니다. 이 아동센터는 초등학생 36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희정양처럼 가정 형편상 방과후 돌봄이 여의치 않은 아이들이 주 대상입니다. 처음 문을 연 2004년에는 아이들이 14명이었는데 지금은 2배 이상 아이들 수가 늘었습니다. 한 부모가 와서 여기서 내 아이를 맡아주지 않으면 나는 직장을 휴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아를 전담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든 기다려 오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 자녀를 맡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얘가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진행했던 것이 증원이었습니다. 이 아동센터가 그랬듯이 전라북도 전체를 봐도 지역 아동센터의 수와 이용아동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0년 새 시설은 93%, 이용아동은 65%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역 아동센터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90년대 지역사회에 방치돼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공부방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IMF를 거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실직 가정, 해체 가정이 늘어나자 아동복지시설이 법제화됐습니다. 학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가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고 하면 아동센터는 그 이후에 아이들이 방과 후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각지대 애들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또 문제점을 이제 사례나 이런 관리를 통해서 사후 관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아마 아동센터에서 아마 다른 데보다 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장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 아동센터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센터의 대부분은 사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아동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포함해 법정 종사자는 3명입니다. 그런데 복지사 1명이 손에 쥐는 급여는 한 달에 130만 원이 채 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올해 생활복지사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135만 원. 이 가운데 4대 보험료를 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약간의 처우 개선비를 보태면 13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을 한 달 근로로 환산했을 때의 126만 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더구나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 임금도 올라가는 호봉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데는 장애인 시설이라서 호봉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호봉수가 없이 그냥 처음 여기 120만 원대고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 없이 120만 원 정도라고 해서 좀 고민도 해서 맞긴 했는데.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과 구인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보다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저임금이 계속되는 한 이 같은 고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복지사들 이직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순수하게 이제 자원봉사자로만 한 5년 동안 했어요. 근데 계속 이직률 때문에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들어오게 됐어요. 아직 크게 제가 결혼 안 해서 돈 들어갈 데가 없어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앞으로 결혼 자금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일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급여는 극히 열악하지만 하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비슷한 역할에다 부모 노릇, 행정 업무까지 다기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학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주 5일제 수업이 정착되면서 일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아이들 시키는 일부터 해서 부모님 상담하는 거, 가정 방문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봉사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 아니면 프로그램 선생님들 스케줄 관리하는 거, 프로그램 관리하는 거, 일지 쓰는 거, 뭐 행정 여러 가지 행정 업무, 그리고 서류들이 또 잡다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뿐 아니라 아동센터의 운영난도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아동센터의 법정 종사자 수와 지원액을 아동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보는 아이들 수가 30명 이상이면 종사자를 3명까지 인정해주고 한 달에 577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샘솟는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프로그램비와 종사자 급여 등을 빼고 나면 운영비로 한 달에 30만 원가량을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30만 원 가지고는 실제로 공과금 내는 것에 거의 그칠 것 같고요. 다른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그거 가지고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거냐면 비품을 산다든가 소모품을 산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부족하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처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진행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전주 삼천동에 있는 이 지역 아동센터는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센터 공간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임대료는 32만 원. 빠듯한 센터 살림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문제는 정부 지원금에서는 임대료를 낼 수 없도록 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해결책은 한 가지. 센터장이 자신의 급여에서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곳 센터장은 차상위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책임지다가 잠재적 빈곤층으로 전락한 처지입니다. 급여를 제가 일단은 가져가도 많이 이제 선생님들 급여를 맞춰주고 제 급여를 가져간다 해도 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 이제 센터 그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들이 보조금에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제 개인 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빼고 나면은 또 각 그 센터장님들도 가정에 공과금을 내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부족하죠. 이 아동센터는 평상시 저녁밥을 먹이고 밤 9시까지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분의 급식비만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심을 먹이고 오후 6시가 되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7시나 한 8시, 더 늦으시면 9시 이때 오시는 분, 귀가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이 늦게 끝내셔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집에 갔을 때는 아무도 없고 혼자 그냥 TV를 보든지 핸드폰을 만지든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부모님 오실 때까지.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방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녁 때 돌봐주는 게 좋죠.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종사자의 한 달 급여를 15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아동센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크게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종사자 급여만 올리면 아동센터는 심각한 운영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센터장이 자신의 급여를 운영비로 내놓거나 후원처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이제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 나가서 알아서 후원을 개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센터장님들이 돌아다닌다고 후원을 무조건 해주지는 않거든요. 이제 뭐 많이 해주는 데도 있겠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그런 거를 올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대한 목소리하고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렇게 올리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올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많이 보죠. 결국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아동센터의 운영난도 해소하려면 정부의 지원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급여를 지금처럼 한 묶음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센터장 등 종사자들이 희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 운영비를 산정해서 그걸 지원하고 그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건비로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총 지원되는 운영비가 상향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인건비가 인상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되려면 결국은 총 운영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교육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보완하고 아동센터의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교사가 비정규직인데다 자주 교체되다 보니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아동들은 모두 저분은 떠날 사람, 나는 갈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격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소속감이 많이 없어지고 아동들은 또한 좀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교사들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 부정적인 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자주 오래 머물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 바람이라면 조금 장기간 아이들한테 좀 집중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서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교사 배치 기간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센터 아동들이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란 점에서 아동복지교사들의 신분 안정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동센터는 얼마 전 중고생을 위한 아동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 문을 열었습니다. 애초 초중고생이 섞여 있었는데 따로 분가한 셈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북에서 처음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던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아동센터를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예민해지는 시기가 되고 초등학생과는 차별화된 돌봄이 필요한데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동센터를 떠나고 나면 자칫 돌봄에서 소외되고 일탈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한 식구나 다름없이 생활해온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해 이 아동센터가 성장 단계에 맞는 돌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 센터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청소년 문제에 아마 제1, 2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시기를 그냥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커요. 새로운 아동센터는 2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비지원 시설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난립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그 기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단 희생도 필요하고 또 몸으로 뛰어야죠. 뭐. 몸으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라북도에는 67개의 비지원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더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지원 시설 문제뿐 아니라 종사자의 처우와 운영난 등 지역 아동센터가 겪는 어려움은 정치적 약자에 관한 문제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복지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게 아동과 청소년이 정치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다 보니까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한테만 이제 종사자들만 투표권이 있다 보니까 이제 표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들, 아동들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신경을 좀 덜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뒷순으로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지역 아동센터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지만 그 속도는 너무 더딥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게 12년 전. 하지만 아동센터는 아직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진실로 정치적으로 힘이 약해서 아동복지가 소외되고 있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아동센터의 그늘보다 더욱 짙은 그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